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1호 교육과 이현영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연구하면서 지금 배워가며 여러 가지 이론을 적용해 가면서 그림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오늘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삼은 것은 우타가와 히로시게라고 하는 일본의 우키요의 작가이거든요. 그 작가의 도카이도 고주 산쓰기 일본식 발음입니다. 동해도 53차라고 하는 우키요에 나타난 모빌리티 인프라의 문화적 재현이라고 해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왜 지금 히로시게인가? 에도 후기의 우키요의 화가인데요. 기존에 이 사람의 우키요의 같은 경우에는 풍경 표현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명한 명소의 그림으로서 또는 여행 문화와 더불어서 그림이 전국의 토호카이도를 중심으로 해서 토호카이도라고 하는 거는 에도부터 교토까지 가는 소위 말하는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고속도로 같은 그 당시에 가도이거든요. 거기에 53개의 역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쭉 여행을 하는 사람이 여행을 하기도 하고 참근 교대라고 해서 다이묘들이 막부의 장군이 있는 에도에 가서 교대를 하기 위해서 그곳을 지나다니는 그런 큰 길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여행 문화로서 기존의 연구들은 연구를 계속 해왔는데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게 혹시 모빌리티 인프라로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그림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이게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풍경 속에서 조직되는 모빌리티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해서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키요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키요에라고 하는 것은 일본 근세시대 1603년부터 1867년까지인데요. 서민층이 향유한 대표적인 시각 문화 매체입니다. 즉 근세시대 서민층이 향유한 대량 생산형 목판화의 브로마이드 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주제는 주로 가부키 배우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인기 있던 서민들의 뭐라 그럴까요? 히어로라고 할까요? 그런 배우들의 얼굴이라든지 또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미인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아니면 그런 뭔가 풍경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을 하면서 중요한 명소에서 볼만한 거리를 그림으로 담아서 굉장히 싼 가격으로 이거는 소장하고 뭐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보고 자기가 간직하고 그냥 기쁨을 느끼고 하는 그런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삶을 시각화한 그림인데요. 에도 후기에는 이러한 그림들이 여행이 널리 유행하면서 여행 문화와 결합하여 풍경화 그리고 명소 그림으로 점점 확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면 어느 장소가 유명하다는 말을 서민들은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우키요에를 통해서 그 장소가 어떻고 거기에 가면 뭘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을 볼 수 있는지 우키요에로서 소개하는 그런 그림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키요의 초기 장르를 조금 살펴보면은요, 요 첫 번째 그림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샤라크라고 하는 우키요 애신데요. 잠깐 활약하고 한 10개월 정도인가 그 정도 활약하고 사라졌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린 요 가부키의 배우, 첫 번째 왼쪽에 두 개는 가부키 배우를 그림으로 그린 거고요.
있는데요. 오른쪽에 두 개는 미인화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칸세이라고 하면은 1700년대 후반에서 1800년 초반이거든요. 그때 유명했던 세 명의 미인들을 그린 거고, 마지막 것 또한 나니와야라고 하면은 찻집이거든요. 찻집의 유명한 아가씨? 그런 아가씨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아, 나도 거기에 가면 꼭 그 아가씨를 만나러 한번 차를 마시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유행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여주니까는 호기심을 갖고 즐기고, 그다음 기회가 되면 거기를 찾아가게 되고 하는, 그래서 초기의 우키요에는 배우 그림과 미인 그림이 대표적인 장르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는 것은 아마 왼쪽에 두 개 있는 그림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혹사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지산을 다방면으로 관찰을 하고 36개의 유명한 장면을 그림으로 모아놓은 것 중에 두 개인데요. 아까는 야크샤, 그러니까는 배우 그림과 미인 그림이 유행했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여행이 점점 유행하고 그거와 결합하면서 이렇게 풍경 그림이라든지, 오른쪽에 두 개는요, 오늘 발표하는 우타가와 히로시게가 에도의 유명한 명소를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가운데 거는 그냥 경치인 것 같지만 오른쪽에는 굉장히 특이한 구도를 활용해 가지고 여기에 가면 이런 봄에 매화꽃을 볼 수 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도 후기 우키요에는 풍경화하고 명소를 주제로 하는 것으로 점점 확장되어 가고, 히로시게는 도카이도 고주 산쓰기라고 하는 55개의 작품이거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작품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키요의 애시 우타가와 히로시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분이 우타가와 히로시게라고 하는 1797년부터 1858년까지 생존했던 유명한 정말 우키요 애시 풍경화가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냥 풍경화가, 명소화가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원래는 초기에는 사무라이, 그죠? 무사였고 나중에 우키요의 화가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분도 처음에는 미인화와 배우 그림을, 그저 가부키의 대표적인 그런 배우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기에는요, 서정적인 풍경화의 개척기로서 인물 중심에서 탈피해서 비나 눈, 안개, 달빛 같은 찰나의 기상 조건이라든지 계절감을 미술적으로 잘 포착해서 독자적인 풍경화 스타일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분 괜찮을까요? 사용한 물감 중에는요, 프러시안 블루라고 하는 색깔이 있는데요. 굉장히 이것을 많이 사용하고, 여러분 선생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인상적이고 굉장히 푸른색이 남다른, 하늘과 바다를 똑같은 색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베로아이라고 하는 이 색깔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 시기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히로시게 블루라고도 부르게 되면서 풍경화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3기에는 풍경화 및 명소 그림의 정점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그때 그린 그림이 바로 이 동해도 53차라고 하는 우키요의 시리즈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어떻게 탄생되었나라고 하는 걸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1800 이게 32에서 33년 그 즈음에 그려진 거라고 하는데, 32년에 일본에는 좋은 말을 장군이나 아니면 천황에 바치는 의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막부에서 좋은 말을
교토에 있는 천황에게 바치러 가는 행사에 우연히 이 화가인 히로시게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도에서 교토까지 보통 한 2주일 걸리는데 거기에 동행하면서 도호카이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거기에 유명한 장소들을 자기가 직접 숙박도 하면서 경험을 했으니까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걸 경험으로 바로 도호카이도 고주 산쓰기라고 하는 요 작품 시리즈를 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요 작품들은요, 초기에 히로시게가 그린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가부키 극장입니다. 가부키 극장, 오늘날에도 계속 일본의 대표적인 전통 예능으로 진행되는 가부키인데요. 그거에 대한 그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무사 헤이케 모노가타리라고 하는 이야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을 또 이렇게 야쿠샤애처럼 그려놓은 작품도 있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요 시기에는 미인화, 요것도 히로시게의 작품이거든요. 미인화를 그리는데 앞에서 본 거는 미인 얼굴을 중심으로 그렸다고 하면은 이 히로시게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7월 7석에 관한 첫 번째 거는 그림인데 거기에 7월 7석 때 장식하는 장식물이라든지 먹는 음식, 수박도 보이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보면은 오른쪽에는 신요시하라라고 해서 유녀들이 기거하는 곳인데요. 유녀들의 모습을 그리는데 얼굴만 그린 게 아니라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굉장히 자세히 그려 넣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봤던 그 미인화하고는 달리 생활 전체를 뭔가 그려가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호카이도 고주 산쓰기라고 하는 게 55장 시리즈로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풍경화, 명소화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요. 네, 첫 번째 게 요 그림이거든요. 요 첫 번째 그림이고 요 여기다 해도 되나요? 네, 여기 첫 번째 그림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가서 맨 마지막이 55번 그림인데요. 요거는 여기 보시면은 일본의 니혼바시라고 하는 여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는 역참은 아닙니다. 맨 마지막도 역참은 아닌데요. 그 사이에 역참이 55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발지인 에도의 니혼바시부터 교토의 산조 오오하시까지 가는 그 사이에 역참마다의 주요 장소들을 그린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1번부터 55번까지의 그림입니다. 근데 그냥 보시기에는 그냥 풍경화인 것 같지만은 그 안에는 인물들이 하나하나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인물들, 물론 역참의 모습, 배병으로서의 역참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려진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저는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림을 통해서 1번부터 55번까지 즉 에도에서 교토까지 가는 그 길목 하나하나를 다 구경을 하면서 그림을 통해 여행을 경험하는 시각 매체로서 활용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시작은 어디냐 하면은 시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니혼바시라고 하는 에도의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다리죠. 여기도 다리에서 시작해서 다리로 끝나는데 교토로 들어가는 다리 지금도 있거든요. 산조 오오하시라고 하는 요 다리를 통해서 교토로 들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 496km이고요. 걸어서 가는 거거든요. 2주 이상에 걸쳐서 도보로 가는 길입니다. 예, 그 이후로 아까 그 작품 이후로는 이런 그림으로 에도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에도 그 길을 따라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에도를 중심으로 한 중요한 명소를 풍경화로서 그린
미야게, 토산이라고 하는 건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도에 오면 여기를 보고 혹시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를 선물로 가져가든지 이 책을 뭐 이런 목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완성한 게 아까 그 에도 미야게라고 하는 시리즈 책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책으로 묶은 게 아니라 한 장 한 장에 우키요-에로 이렇게 에도의 명소를 큰 우키요-에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850 몇 년이었죠? 거의 마지막 무렵 죽기 직전까지 이 그림을 완성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굉장히 인상적이고 이 잉어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도 그렇고 저기에 그 후지 등나무꽃이 앞에 전면에 배치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이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림하고는 구도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도의 명소를 새롭고 실험적인 시점으로 재구성한 히로시게의 말년의 대표작입니다. 그렇다면 도카이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바로 여기 에도에서부터 교토까지 가는 요 밑에 길입니다. 그런데 에도 시대에는 길이 크게 5개가 있었습니다. 5개의 가도가 위로도 올라갈 수, 동북지방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을 돌아가지고 요 바닷가로 가는 게 아니라 요 위쪽으로 육로로 해서 교토까지 가는 길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곳은 여기 에도에서 요 바다를 따라서 여기가 일본으로서는 동해거든요. 그쵸? 저희는 동해가 이 위쪽이긴 하지만 일본은 이쪽이 동해라서 도카이도, 동해도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3개의 역참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쿠가 막부의 핵심 교통망, 그 다음 정치, 상업, 순례, 관광 도로이고 사람과 정보, 물자 이동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보신 그 지도이고요. 그렇다면 에도 후기의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왜 이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왜 이동을 했는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이묘, 아까 참근교대라고 하는 그 정책에 의해서 다이묘들이 정기적으로 에도를 오가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2번은 반드시 오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세 신궁이라든지 이세 신궁은 일본의 조상신인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를 모셔놓은 신사인데요. 바로 그 도카이도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미에켄에 있는 거기에 이세신궁을 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목을 이용해서 이세신궁을 가기도 하고요. 또는 콤비라궁이라고 해서 시코쿠라고 하는 그곳에 카가와현이 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해상의 신을 모신 곳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일본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세신궁이나 콤비라궁을 반드시 살아있을 때 한번 방문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에 오르는 사람들은 매우 적고요. 못 가는 사람들은 순례에 오르는 사람에게 자기의 소원을 빌어서 돈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원을 적어서 같이 보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왜 이동을 했나 살펴보자면은 교역이나 상업 여행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근세 후기에는 명소 유람이라든지 여행 문화가 확산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카이도는 이렇게 정치, 종교, 상업, 유람이 교체하는 근세 일본의 대표적인 모빌리티 인프라였다. 도로라고 하는 면과 역참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창근 교대하는 장면인데요. 어마어마하게 뭐 1000명에 가까울 경우도 있고 100에서 2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은 이제 종교적인 이세참배와 콤비라 참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세진구로 가기 위해서는 미에켄에 있는
미야지마라고 하는 데 가서 강을 건너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강을 건너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이게 유행하게 되면은 여기가 정말 북적북적하고, 근데 배로 건널 때요, 이거는 다 무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역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게들이 있어서 다들 여기 모여서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동네에서 그대로 나룻배 같은 거를 무료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요 딸인 것 같고 어린 아이와 엄마인 것 같은데요. 차림새를 보면은 여기에 국자 같은 거를 들고 있거든요. 이거는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국자를 들고 지방을 동회도를 따라서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시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거의 표시입니다. 나는 이세진구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러면 시주를 하면서 나의 뜻도 같이 가서 이루어 달라는 뜻으로 그런 표시의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도깨비 같은 얼굴에다가 탱그라고 하는 도깨비 상인데요. 이거를 짊어지고 가면 이 사람은 콤피라에 참배하러 가는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굉장히 그러니까 우대하는 정도는 아니지만은 뭔가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림을 하고 가는 사람을 보면 다들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예, 다음 보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여기에는 후지에다라고 하고 쿠사츠라고 하는 역참이거든요. 역참에서 지게꾼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교역과 상업의 여러 물자를 실어 나르고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여기는 아카사카라고 하는 역참인데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라고 하는 모습하고요. 요거는 사카노시타라고 하는 곳인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관광, 여기저기 새로운 도시, 그 좋은 풍경을 보러 여행을 하는 거잖아요.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 이런 거를 보면은 유람과 그 다음에 여행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구나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러한 그림을 감상하다가 모빌리티 이론을 이론에는 어떤 것이 있나 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여기 보면 모빌리티는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론도 찾아볼 수 있었고요. 새로운 모빌리티 패러다임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셜러와 얼리죠. 이분의 이론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점은 여기는 그냥 장소이고 정주하는 것이고 고정된 곳이다라고 해서 사회과학 쪽에서는 이렇게 이동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만은 새로운 관점에서는 이것보다는 모빌리티, 이동성과 순환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동, 운동 뭐라고 해석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봐나가야 하지 않나라고 하는 이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는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가 라고 하는 연구라고 한다면 모빌리티 연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가, 왜 이동을 하게 됐는가, 그 사이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간이라고 하는 곳이 저는 그냥 뭔가 굉장히 픽스된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헨리 같은 르페브르 같은 경우에는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실천을 통해 다시 생산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 생산을 위해서는 이동, 노동, 교환, 의뢰, 이러한 모든 인간의 행위들에 의해서 공간이 생산된다라고 하는 이론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도로와 역참은 그래서 단순한 시설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동하고 머무르고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생산되는 사회적 공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죠? 저희가 이동함으로써 모빌리티는 공간 생산의 중요한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리맨이라고 하는 분을 보면은 이론을 보면은 이동은 공간을 만든다. 그죠? 이동하면서 우리가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동은 새로운 공간 경험을 만든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도호카이도의 이 도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길이 아니라 도로가 아니라 여행자들이 이동과 경험이 새로운 공간을 생성하는 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은 공간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다. 이동은 공간을 만드는 거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생각이. 그 다음에 인골드라고 하는 분의 이론을 보면은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진다. 길은 단순히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서 구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 이론 중에는 웨이파링이라고 해서 도보 여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은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으로써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행을 하고 저니, 그 다음 워킹, 걸어가면서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길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도호카이도는 살아있는 경로였다라고 하는 것과 즉 다이묘, 순례자, 상인, 여행자들의 반복된 이동이 도호카이도를 형성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진다. 예, 선행 연구는 패스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55개의 우키요에 중에서 총 6가지를 한번 뽑아서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정치 관련한 니혼바시, 두 번째는 감각, 세 번째는 고유라고 하는 장소인데요. 사회적인, 그 다음에 누마즈, 의례적인 이렇게 해서 6개의 우키요에를 선정해서 이 그림들이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사람, 사물, 환경이 이동을 통해 만들어내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과 도로, 다리, 역참, 나루터 이런 것이 다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조직하는 인프라이다라고 하는 추론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1번에 해당하는 우키요인데요. 니혼바시라고 하는 에도의 중심에 있는 다리입니다. 도호카이도의 출발점이자 에도 정치의 중심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요, 여러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리 위에 요 부분이 바로 상킨코다이라고 하는 행렬, 다이묘들의 행렬이 보입니다. 한가운데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어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이 고기를 사서 아침 일찍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요 옆에는 개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일본에도 개를 많이 길렀는지 이렇게 길 위에 개도 보입니다. 그래서 히로시게는 니혼바시를 여행의 출발점이 아니라
권력과 일상적인 이동이 함께 생성되는 시각적인 공간으로 시각화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자세히 보자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깃대를 올리고 여러 다이묘 이동에 필요한 물건을 들고 지금 한 중간 정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뒤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어서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 위의 행렬은 권력 이동의 표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면은요, 요거는 캄바라라고 하는 역참 부근의 경치인데요. 그냥 보면은 그냥 풍경화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히로시게의 대표적인 설경 작품으로 여행자의 이동과 자연 환경의 만남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은 기후와 기후와의 감각적인 협상이다. 즉 뭐냐 하면은 눈이 덮인 이 길, 보이지도 않죠. 길인지. 그 다음에 강한 한기, 웅크리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이동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밤에 눈이 내리고 있는 이런 장면들. 여행자는 환경과 이렇게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신체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이동에 대해서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속도 내겠습니다. 몇 분 남았나요? 거의 시간 다 됐나?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러 관점에서 본 거고 조금 빨리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우키요-에인데요. 뭐냐 하면은 경쟁이 아주 치열한 역참입니다. 이 고유라고 하는 곳은요, 도카이도에서 인접한 아카사카 역참하고 굉장히 길이가 짧아요. 14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4km 정도인가? 안 돼가지고 여기에서 손님을 잡지 않으면은 다음번까지 사람들이 그냥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묵고 가면 다음 비용이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카사카까지 굉장히 짧은 거리니까 여기에서 안 묵고 다음 아카사카까지 가가지고 다들 묵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유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잡아서 여기에 묵게 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 여기에 보시면 여기 여주인 일하는 여성들이 여행하는 사람들을 막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소매를 붙잡고 숙소로 끌어들이려 하고 여행자들은 이에 반항하거나 저항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교섭하거나 여기에서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재밌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는 물리적으로 구축된 형태만 국한되지 않는다. 인프라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적 실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 조금 더 빨리 가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종교적인 이런 이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걷는 두 여성이 이신궁으로 가고 있는 모습과 뒤에 콤피라로 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신앙, 기대, 휴식의 가까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례적 통과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쿠사츠라고 하는 곳은요, 역참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여기는 통과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동과 머무름, 노동과 상업, 노동하는 사람들과 상업, 여기서 휴식하면서 우리 휴게소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맛있는 특산물 같은 것도 사서 먹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휴게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역참이 이동과 생활이 중첩되는 생활 장소라고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인간보다 큰 환경의 장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보시면은 후지산을 그렸는데요. 보통은 여기까지가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판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웅장한 이 후지산이 이 밖에까지 다 나가게끔 일부러 이렇게 그렸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뒤에 학도 있고요. 철새들이 날아오는, 철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날아오는 그런 모습도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은 인간만이
만의 활동이 아니다. 즉 여행자들은 길을 걷고 학은 들판을 거닐며 눈과 지형은 이동의 조건을 만든다. 라고 해서 인간을 넘어서는 환경적인 힘들이 이동의 장을 함께 조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행 연구에서는 풍경 표현이라든지 시각적인 재현에 주목을 했다고 한다면은 저는 모빌리티 인프라라고 하는 이론적인 틀 안에서 이동을 조직하는 인프라에 지금까지 주목을 하고, 인프라가 당연 그냥 어떠한 뭐라고 해야 좋을까요? 그냥 세워져 있는 어떤 배경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면서 함께 상호작용하는,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이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인프라는 이동 속에서 생산되는 문화적 경관이다. 그 다음에 요것도 패스하고요. 마지막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히로시게는 무엇을 그렸을까? 풍경을 그렸을까? 아니면 여행만 그렸을까? 저희 시각에서는 이동이 만들어내는 삶의 세계를 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장의 우키요에서 보셨다시피 정치적, 그 다음 감각적, 그 다음 사회적, 의례적, 일상적, 나아가서는 인간을 뛰어넘은 환경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장은 이동은 단순한 그냥 이동이 아니다. 도로, 역참, 사람, 동물, 환경이 함께 만들어내는 문화적 실천이다. 모빌리티는 하나의 문화적 경관이고, 이러한 이동은 공간을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